답은 보겠습니다. 문구점에서 복사를 하는데 20장에 5,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 무조건 내고요. 20장에 5,000원이고 그다음 20장을 초과할 때마다 한 장당 100원입니다. 그죠? 그럼 20장에 5,000원이니까 나눠보면 한 장당 250원 꼴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20장 초과하면 한 장당 100원으로 좀 싸게 해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 요금, 추가 요금 그런 개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20장에 5,000원, 그 다음 추가될 때 좀 싸게 해서 한 장당 100원. 그럼 복사하는 가격이 한 장당 2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여기까지 문제가 무난한데 요 표현에서 여러분 좀 헤맬 수 있습니다. 복사하는 가격이 한 장당 200원 이하. 그죠? 어떻게 표현하냐? 아니 한 장당 가격이 200원이니까 200 곱하기 장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복사를 최소한 몇 장 해야 되냐? 되면 미지수 잡을 건 잡았죠? 복사를 최소 몇 장 해야 되냐? 그걸 x로 잡으면 그쵸?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계산된 게 20장에 5,000원이니까 일단 이건 5,000원밖에 안 드는 겁니다. 5,000원. 5,000원 돈이 5,00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20장을 한 거죠. 그다음 또 있죠. 한 장당 100원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복사 중에 여러분 X장 했으면 이 중에 몇 장은 이 중에 20장. 20장은 5,000원에 해결된 겁니다. 한 장당 필요 없이요. 뭐 한 장당 250원 꼴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냐? 그렇지. 그럼 나머지가 X-20장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건 장당 얼마씩? 장당 100원씩. 한 장에 100원이 되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걸 한번 식으로 세워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얼마죠? 5,000입니다. 5,000. 5,000원이고 그 다음 더하기 그죠? 추가된 거 한 장당 100원이고 그게 x-20 요게 이제 요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 표현을 여러분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샀을 때 한 장당 가격이 200원 이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이 몇 장 샀어요? 복사 몇 장 했어요? x장 했죠. x장이고 한 장당 가격이 200원이니까 그때 든 돈은 200x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것보다 어때야 돼? 덜 나와야 돼. 합친 게. 그죠? 200원 이하니까 덜 나오게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됐죠? 그럼 공 2개 지우겠습니다. 이거 2개 갖고 있어봐야 도움될 거 없죠? 1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거는 50, 이거는 x-20이고 요거는 2x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면 이 양은 마이너스 30이네요. 그럼 x는 30 이상. 그죠? 30장 이상 30장 이상 복사하면은 한 장이 200원 이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아지면 조금 더 싸지겠죠.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200원 이하가 된다는 표현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특한 얘기 나왔네요. 시우는 5만 원을 모아서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한다. 그죠? 현재 시우의 예금액은 32,000원이고 내일부터 매일 1,500원씩 예금한다고 한다. 쉽지 않겠네요. 예금액이 5만 원 이상이 될 때 며칠 후부터인지 구하라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네요. 자, 예금액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5만 원 모을 건데 현재 예금이 얼마? 32,000원입니다. 그럼 며칠 후부터냐? X 하면 되죠. 그러면 기본이 얼마죠? 32,000원에다가 하루 얼마씩 1,500원씩 넣을 겁니다. 그죠? 내일부터니까. 그럼 며칠 후냐? 그죠? 1,500X 하면 되겠죠. 이게 얼마? 이게 5만원 이상이 되는 거. 그쵸?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공 지읍시다. 2개씩 지우면 얼마 남냐면 얘는 320, 그 다음에 15x, 그 다음에 500입니다. 500, 공 2개 지웠으니까요. 그러면 15x고요. 얼마 나옵니까? 520, 300이니까 180이죠. 180. 그죠? 그러면 x는 15분의 180 되겠습니다. 이제 약분을 좀 해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약분하면요, 여러분이 바로 계산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8이면 15 곱하기 1이야 바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 100이고, 자, 요게 180이면 이제 15면은 1하면 15고 이거 30이니까 2하면 딱 30 아닙니까? 딱 12로 약분이 바로 됩니다. 뭐 여러 번 할 거 없이요. 여기 12 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12 이상이니까 그죠? 며칠 뒤입니까? 12일 뒤입니다. 정답이 12일 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전화가 돼서 이게 잘 필요 없지만 예전에 이제 많이 있었죠. 여러분 핸드폰 요금 제할 때도 이제
예,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엑셀 같은 거 짜보고요. 한 달에 국제나 이용 요금이 다음과 같은 A, B 두 회사가 있다. 차이점이요. A 회사는 기본 요금이 없어요. 그냥 시간당 2,300원만 내면 됩니다. B 회사는 기본 요금 8,000원 내는 대신에 시간당 요금이 좀 쌉니다. 1,500원으로. 그죠? 그러면 A 회사에 가입하는 거, 여러분이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한번 짜보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 넣고요. 실생활에서. 그러면 A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한 달 사용 시간이 최대 몇 시간 미만일 때이냐? 그럼 우리가 뭐를 한 달 사용 시간, 한 달 총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이냐? 요걸 X하면 되겠죠. 한 달 사용 시간. 되겠습니까? 그러면 A를 X시간을, A도 X시간, B도 X시간 써도 생각합시다. A도 X시간, B도 X시간 써도 생각하면 A 회사 요금이, 그죠? A 회사 요금하고 B하고 요금 비교할 때 누가 작아야 돼? A 회사가 작아야 돼요. 이게 작게 나오면 되겠죠. A 회사는 기본 요금이 없고요. 시간당 2,300원이니까 그냥 2,300X 하면 한 달 요금 나오는 겁니다. 조금 쓸 때는 A가 유리하겠죠. B 회사는 기본적으로 8,000원, 그죠? 기본료 내고서 그 다음 시간이 시간당 1,500X입니다. 이렇게 A 회사 요금이 B 요금보다 싸게 나오면 되겠고, 이거 초과되면 B 회사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2,300, 1,500이니까 여러분 뭐 빼도 되고요. 공 2개 지우고 들어가면 요렇게 지우면, 그죠? 이거 23X고 이거 80이고요. 이거는 15X입니다. 자, 23, 15 빼니까 8X죠. 8X가 80입니다. 따라서 X는 10 미만이거든요. 10 미만. 그럼 최대 시간 단위로 치면 최대 몇 시간이냐? 최대 이제 2시간 넘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몇 시간 미만일 때나 됐습니다. 이 말장난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9시간 골라오려 애매한 게 몇 시간 미만. 요거죠. 미만이니까 그대로 이거 읽어준 거야. X가 몇 시간 미만이냐. 그죠? 9를 고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대냐, 최대 몇 시간대냐면 10시간 아니니까 뭐 9시간 뭐 떼죠. 9시간대. 왜냐하면 1시간당 요금이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10시간은 되면 안 되고요. 그죠? 9시간을 초과해도 10시간까지 나오니까 10시간부터는 금액이 똑같은 거야. 그죠? 그 10시간보다는 적게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9시간 정도 쓰면은 A 회사 쓰는 게 더 싸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간당 요금이니까 시간당 요금을 적게 쓴다고 뭐 안 내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을 10시간을 골라요. 10시간 미만. 아시겠습니까? 요거 답 고를 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모 통신사에서 휴대폰의 정가를 원가의 50%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습니다. 그죠? 원가 50% 이익. 정가에서 10만 원을 할인하여 팔아 원가의 30% 이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원가는 최소한 얼마 이상이 하냐. 이거 나오면 굉장히 혼동하시더라고. 잘 틀려요. 지켜보니까요. 당하지 마시고 개념을 좀 확실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원래 가격이야. 원래. 그러니까 뭐 생산돼 필요한 거 여러분 사온 거죠. 아마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도 여러분이 이윤을 남겨서 여러분한테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가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원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익을 붙인 거를 정가라 그래. 정해진 가격, 그죠? 권장 소비자가 같은 거죠. 이렇게 팔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정가에서 원가를 정가로 팔면 정가에서 원가 뺀 게 이득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안 팔리거든요. 잘. 일단 좀 할인 붙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인 판매가, 할인 판매가를 정하면 할인 판매가라고 해서 원가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할인 판매가에서 뭡니까? 원가를 뺀 게 여러분 이득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지수 뭐로 할 거냐? 원가 잡았습니다. 원가. 그죠? 자, 원가 얼마짜리 갖다 팔까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걸 항목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원가 합시다. 원가면 정가 정해지고 여러분이 이제 할인해서 파는 할인 판매가 결정하면 되겠죠. 원가가 X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가의 50% 이익이다. 퍼센트는 비율로 봐야 되면 0.5 또는 2분의 1을 보시면 돼. 그러면 원가의 50%니까 2분의 X죠. 그러면 가격이 2분의 X가 아니고 원가에다가 이득을 붙여야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가는 원가인 X에다가 이득인 2분의 X를 붙으니까 정가를 얼마 한 거야? 그렇죠. 정가를 2분의 3X를 한 겁니다. 이득 붙였어요. 이상으로 팔면 여러분 50% 이익이 남습니다. 원가에. 근데 이제 할인합니다. 얼마?
정가에서 10만원 할인했어요. 10만원. 만원 따니까 그냥 바로 10으로 가겠습니다. 할인 판매가는 그럼 2분의 3x에서 10을 뺀 게 바로 할인 판매가가 됐습니다. 식다 세웠네요. 이렇게 원가, 정가, 할인 판매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얼마 이상 이득이 나야 돼? 그쵸? 원가의 30% 이상. 30% 이상 하면 어떻게 하면 돼? 0.3. 100분의 30, 0.3. 바로 비율을 바꾸라는 얘기죠. 0.3 원가니까 0.3 x죠, x. 됐습니까? 그럼 할인 판매가가 그 원가 이상이 아니고 이득 얻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득은 정가에서 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할인 판매한 거에서 원가를 뺀 게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조심하시면 돼. 알겠어요? 항상 원가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죠? 할인 판매가를 원가 30%면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그죠? 되겠죠? 따라서 할인 판매가가 얼마냐면 할인 판매가가 2분의 3x 10입니다. 여기서 뭘 빼야 돼? 그죠? 여기서 원가를 빼야죠. 바로 원가가 x입니다. 원가를 빼 x입니다. 그죠? 납득되셨습니까? 이게 뭐고요? 요게 지금 할인 판매한 가격. 요게 뭐죠? 요게 원가 뺐습니다. 이게 이득 될 텐데 이득이 얼마 이상 이득이냐? 이상이다 하면 되겠죠. 얼마 이상? 원가의 30% 이상이니까 여기 들어갈 게 바로 0.3x 하는 거야. 원가의 30% 이득.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 보려고 그랬어? 50% 이득 보려고 그랬는데 50%는 도저히 안 되겠고 30% 한번 남겨보자 이거죠. 30%는 이득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부등식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x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x 빼니까 2분의 x고요. 빼기 10분의 3이죠. 0.3입니다. 그럼 이거 10분의 3x 하면 되고 요거 10 하면 되네요. 그러면 10분의 5 빼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2, 즉 2분의 1입니다. 10분의 2x고요. 이거 10입니다. 약분 가능하죠. 요거 5입니다. 5. 그러면 x는 부등형변에 5를 곱하니까 x는 바로 50만원 이상짜리 핸드폰을 여러분 사야 돼요. 핸드폰 원가가 여러 가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최소한 50만원짜리 이상 거는 팔아야 여러분이 소옥이 원하는 그죠? 목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원가 정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가로 떼어오는 거야. 물건을 떼어와서 정가도로 팔면 좋고 더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 당시 팔았으면 정가 빼기 원가고 할인해서 팔았으면 할인해서 원가를 뺀 게 여러분 이득이 되는 거고 그게 얼마 이상 이런 개념만 잘 갖고 있으면 풀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뿔의 부피가 120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려면 원뿔의 높이는 최소 몇 센치 이상이 되느냐 구하시오 돼 있습니다. 뿔하고 기둥의 부피 사이의 관계 아시죠? 일단은 기둥, 여러분이 각기둥, 원기둥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생긴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부피를 구하는 기본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된 원기둥이든요. 각기둥, 원기둥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부피, 보통 볼륨 하죠. 볼륨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됩니다. 뭐 개념이라고 할 건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사각형이 쭉 계속 쌓여 올라가면 이런 기둥이 나오는 거니까 기본 밑넓이가 S인 거고요. 밑넓이에다 높이만큼을 곱해주면 이러한 종이가 높이만큼 쭉 쌓여서 기둥이 되고, 그죠? 원에서는 원넓이죠. 원넓이가 이런 원이 계속 높이만큼 쌓여 올라가서 기둥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둥의 개념, 기둥의 부피 개념은 그렇습니다. 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요 밑면, 여기가 이제 밑면이죠. 요게 밑넓이 되겠고, 그죠? 밑넓이 되겠고, 여기 높이를 곱해주면 바로 부피가 됩니다. 부피 개념 아시겠죠? 가끔 보면 여러분 기둥 부피가 뭐예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둥 부피는 공식이 아니고 이제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맞춘 겁니다. 생각해낸 겁니다. 그죠? 종이를 차곡차곡 쌓으면 기둥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똑같은 게. 자, 그럼 뿔은 뭐냐? 여기서 뿔이 되면 저기 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각뿔이 되겠죠. 사각뿔. 그 다음 이것도 원뿔이 되겠습니다. 원뿔. 원뿔과 사각뿔은요, 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에 3분의 1 SH. 그죠? 요거는 여러분이 증명하시려면 나중에 적분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가서요. 미적분이라는 걸 배우셔야 되고, 그거 아닐 때는 학교에서 모래가지고 실제 한번 해보셨을 거야. 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해보셨으면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기구가 좀 있어야 돼서 그게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기둥의 3분의 2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됐네요. 그러면 원뿔의 부피, 자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원뿔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반지름 길이 얼마? 6입니다. 그 원넓이, 밑넓이는 얼마냐?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니까 36파이죠. 그 다음 높이는 최소 얼마냐? 높이 모르는 거 높이 x 하면 되겠죠. 뿔이니까 3분의 1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을 세우면 3분의 1에, 그죠? 밑넓이가 얼마? 36파이 곱하기 x, 이게 원뿔의 부피죠. 이게 얼마 이상? 120파이 이상이다 하면 되는 거죠. 이상 됐습니다. 요거를 약분하니까 요거는 12고요. 12니까 바로 통째로 지워지네요. 그죠? 어디까지? 12파이까지 샥 지우면 여기 얼마? 여기가 10이 되겠다. 10 되겠죠?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그럼 x는 뭐보다 최소한 10 이상이다 하면 되겠죠? 그럼 최소 몇 cm 이상이냐? 최소 10cm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뿔 부피, 기둥 부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죠?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생각하시면 되고, 개념대로요. 뿔은 3분의 1이다. 이게 납득 안 되시는 거는 교구를 활용하거나 나중에 적분 가서 확실하게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사실 원의 넓이도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넓이 하는 것도 이렇게 기억나시죠? 왜 반지름이냐면 요걸 잘라서 얘를 엄청나게 조각을 낸 거야. 막 아래 똑같이 내고 나면 펼치면 뭐가 돼? 얘가 거의 뭐 직사각형 가깝죠? 밑에 것도 똑같이 하면 여기다 갖다 끼면 직사각형 나와. 그지? 그래서 원둘레가 사실은 원줄 곱하기 파이가 원줄 아니야. 원줄 곱하기 지름하면 이거 원둘레 나오는 건데 그거의 절반, 그게 파이 r이죠. 거기다 이거를 아주 작게 좀 이게 높이니까 파이 r 곱하기 r에서 우리가 원의 넓이도 사실은 여러분 극한의 개념인데 이것도 적분해서 정확히 수식적으로 유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